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윤천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장소는 해운대에 있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우리 최은천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은천 회장님 그 본인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인천입니다. 우리 최태열 사무총장께서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자유시민 공동 대표로 있는 최인천입니다. 그동안에 군대 생활 쭉 하다가 74년도 입편을 해가지고 부산시청에 근무를 좀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 국가간 내관에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 회장님 저 생년이 제가 기억하기로 1938년. 네, 38년 예, 5월 28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좀 어릴 때겠습니다만 아마 6.25를 경험을 하셨겠다,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혹시 6.25 지금 젊은 사람들은 6.25에 대한 그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네. 남한테 들은 얘기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네네. 우리 최 회장님 직접 경험하신 6.25에 대한 기억 같은 거, 네. 이런 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6.25가 일어났을 경우 저희들 고향이 경남 삼천포입니다. 동네 사람도 모아놓고 인민재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특정을 이제 내놓고 이 사람이 무슨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선동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몇 사람 있다가 죽여야 된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참여했던 분들이 우가 또 이러면서 죽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단된 것을 갖다가 그 당시 이제 목격한 사실인데 그 위에도 볼 것 같으면 6.25를 통해서 참 전쟁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먹었습니다. 예, 6.25 때 인민재판 하는 거 직접 보셨다, 그죠? 네네네. 예.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군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마지막 예편하실 때 계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령으로, 소령 육군 계급. 소령으로 입편했습니다. 예, 예. 군대 경험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육군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최전방 2사단 그 소대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최전방 GOP 부대 근무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중위 때 참모장실에 이제 보좌관 비서관으로 있다가 육군 중위 때 월남전에 병마 30전투단 경비소대장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월남전 직접 참여하셨네요.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전에서 이제 1년 2개월 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의 증거가 동시에 최전방 그 8사단 이제 근무를 갔다가 이제 그것도 했습니다. 할 때 김신조가 그 당시 특공 이제 그 일개 병력을 다리고 이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마 사흘볼 같으면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저희들은 이제 무장능 상태에서 경계를 설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계 여단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전 참모, 정보 참모로 갔다가 하다가 이제 공수부대 특전사 5공수 여단에 그 지휘관으로서 연간 장교로서 이제 진급이 돼가지고 지휘관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74년도에 1월 30일부로 군에서 이제 그 예편을 했습니다. 네, 직접 월남전도 네, 참석하시고, 월남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신조 사건 때도 그 네, 부대 네. 생활하셨고, 네. 완전히 우리 산 역사의 정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편하시고 나서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회단체 활동한
한 것 중에서 좀 네. 대표적인 경력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단체 활동하면서 처음에 이제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태창목지에 근무를 하면서 예비군 대장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 제한군의 회장은 이제 2대 3대 회장으로 하면서 근무를 갔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래하고 남구하고 이게 두 군데가 이제 구입을 했고, 영도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건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부 정부 부처가 통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를 해가지고 회장으로 이제 9번 당선됐습니다. 18년. 회장 네. 그 정확한 회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회 명칭이 통일부, 네. 통일교육, 통일교육. 네, 전문위원, 네. 네, 통일부 산학, 예,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이제 협의회, 통일교육 전문위원 협의회. 네, 전문위원 협의회, 네. 부산 회장, 협의회 부산 회장. 네, 그 부산 회장님을 네. 몇 년간 하셨다고요? 9번 당선됐기 번. 때문에 18년 18년 동안. 예. 하면서 이제 훈장을 두 개나 받았는데, 예. 훈장은 국민훈장이 이제 목령장하고 동백장을 네.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그 우리 회장님, 최 회장님의 그 군 경력 그리고 사회단체 경력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뭐 누구 못지않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공이라든지 혹은 통일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남북이 아직도 이제 분단 상태에 있고, 네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통일이 우리 민족의 참 그 큰 그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 최 회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네. 예, 그런 뭐 평소에 지론 같은 걸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물이 있다면 뭐냐면 남북 간의 대립된 상황에서 서로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휴전 협정을 이제 그거 평화 협정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끼리 이제 그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고 업소가 창간인이거든요. 그 당시 당사자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 문제 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만약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그 이제 평화협정을 휴전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거의 뭐 남북 통일 문제 관해서 무난히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네. 휴전 상태는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로 휴전은 전쟁의 휴식 상태, 쉬는 상태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북 간에 먼저 뭐 공격을 하다가 쳐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뭐 거기서 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 관해서는 베제테우스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를 하라. 다시 말 같으면은 우리 국력이 이제 북한보다도 앞서 있고 힘이 센 것 같으면은 북한이 공격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현 실태를 볼 것 같으면은 북한은 핵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문제 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이 정지에 억지를 해야 됩니다. 미군이 오는 시간에도 철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땅에 베트남과 아프간 석대 모양으로 공산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벌써 한 70몇 년 가까이 네, 이제 흘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젊은이들은 뭐 전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네. 뭐 영원히 평화가 지속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가장 큰 힘이 미군 주둔이죠. 네,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럼 만약에 미군이 뭐 철수한다면 뭐 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보장을 못합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
향후 곧 닥치는 우리 대통령 선거 네, 대통령 그리고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네네.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고 이게 우리 국민들 다수가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 우리 최 회장님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권 교체의 당위성 꼭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왜 교체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일을 많이 저질러놨습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다음 외교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할 때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그리 교체되었습니다. 내년 3월 9일도 국민의 심판으로서 반드시 교체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물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부산도 물론 그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부산이라는 한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부산시장도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당선됐습니다만 그 구청장이나 시의회 뭐 의원들 대다수가 네.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그 시정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6월 1일에 예정된 지방선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에 뭐 우파 특히 우파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나올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을 할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그냥 막 당에 알아서 맡겨놨지만 이제는 그런 공천 기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네. 뭔가 발언권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막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내년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공천 기준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 공천 기준 할 것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분이 제일 중요한데 옛날 같으면은 당에서 그냥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자유시민 부산연합에서 그 임무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참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당의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에서 자유시민 부산연합회관에서 시민학교 다시 말 같으면 정치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밟아가지고 논문들이 좀 출마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단체가 그전에는 이름을 국회의원 검증단의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좀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마음을 사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든 저희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걸 좀 많이 좀 반영을 시킬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로 저희 그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부설 싱크탱크인 자유사회 연구소가 주관에 대한 자유시민학교를 현재 개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 회장님도 그 일기로 수료를 하셨는데요. 그 자유시민학교 일기 수료한 어떤 소감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일기 교육을 받아봤는데 5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갖다 많이 또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모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학습이나 조직이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정해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국민힘에 관해서는 그런 학습이나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만
명예욕으로서 그냥 뭐 출마해서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또 깨달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자유민주를 수호할 수 없다. 많은 이제 그 변화를 갖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앞으로 이런 교육도 우리 자유시민 부산연합을 통해서 교육을 갖다가 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자녀들이나 또 이곳에 있는 청장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다고 그것도 마음문적으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기를 어떤 수료하시고 나니까 어떤 뭐 학습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죠. 네,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자유시민학교 지금 현재 2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에 뭐 계속 이제 이 그 자유시민학교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시민학교에 좀 이 수강을 다른 분들에게 좀 권유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뭐 어떤 분들에 좀 권유를 하고 싶으신지.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구의회 의원들 몇 분 이제 세 분 왔다 추천해가지고 이제 교육 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기 때 가겠다고 그렇게 언양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 주도급 인사들에게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데는 자유시민 교육을 통해서 좀 바른 가치관, 즉 올바른 국가관이나 안보관, 통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추천해야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연세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데 모자란 점을 항상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그러려면 이제 책을 봐야 되는데 네, 책을 봐야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최 회장님께서 읽으신 책 중에서 네.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건강한 책으로서는 제가 책을 한 3권 정도 이제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3권을 갖다가 제가 뭐 정독을 했습니다.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빡빡하게 다. 뭐이 책 직접 보이도 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 네. 책 3권이 제일 처음에 어떤 책을 봤냐면은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이 책을 갖다 먼저 네. 예, 봤고. 세 권 다 이승만 네. 대통령이 직접 쓰신 책이죠. 네,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저술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자. 이 책을 이제 두 번째 벗긴다. 읽었고, 예, 벗긴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읽은 책이 이제 독립정신에 관해서 이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만 건석으로 읽은 게 아니고 정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발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이고야, 빡빡하게 하시네요. 메모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네. 왜냐면은 나이는 뭐 수치 불가이기 때문에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나아가서 우리 후세들에게 참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나 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중요하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 세 권 중에 뭐 특별히 좀 소개하실 책 네, 한 세 권만, 권 한 중에 권만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거는 뭐냐 같으면은 제가 이제 교회 또 장로다 보니까 한국 교회 비판에 관해서 이제 많은 감명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성각자고 예언자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사람보다도 성령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하는 것을 많이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참 대한민국 살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한국 교회 비판에 관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체험한 상을 갖다가 이 시대도 우리가 체험을 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후세를 위해서 좀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그 책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11년 정도에 네. 저 일본 총독 그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었는데요. 네. 네. 그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사건, 네. 네. 암살 미수 사건을 일본이 조작을 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네, 주로 네. 주도가 된 신민회라는 단체가 네. 있었는데 그 당시 신민회 회장이 윤치호 네. 네. 회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6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이 검거를 해가지고 네. 네. 조사를 하다가 1차에서 105명을 네.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름이 105인 사건으로 네. 105인 알고 사건. 있고요. 네. 그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그 황해도 평안도에 있었던 어떤 그 당시 조선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그 신민회라는 단체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네. 이렇게 했고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한 일본의 압박에 대해서 쓴 책이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으로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또 이 정권으로부터 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네, 코로나로 뭐 핑계로 이제 대면서 요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실상 그 정권에 반대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네, 핍박을 현재 하고 있는 게 네.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한 핍박과 어떤 면에서는 네, 좀 네. 뭐 유사한 이런 생각도 네.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승만 그때는 뭐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승만 박사님이 저술한 한국 교회 핍박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일본에 대항해서 민족 독립을 이루는데 아주 크나큰 원천적인 힘이 된다 하는 네. 걸 한국 교회 핍박에서 잘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 뭐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네.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네. 가장 공감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반드시 네. 그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거기에 실린 네. 이승만 박사의 그 네. 정신,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같은 공감입니다. 예. 네. 우리 최 회장님 뭐 우리 올해 연세가 우리 한국 나이로 그러면 80, 38년생이니까 지금 80 너희. 80 한국 그러는데 이거 저도 뭐 사회단체 이리 우파운동 하면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자신은 그 정도 연세 같으면 막 자신은 막 뒤에 좀 빠지고 아이고 이제는 막 이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최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연세가 드시더라도 하고 계신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비결을 그럴까 건강을 지키고 네. 활동하는 비결 이런 것 좀 어떤 거로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월남전에 이제 제가 참여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일을 갖다가 하나님 소명 일을 갖다가 또 마치고 해야 되는데 결단코 그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오늘 저녁이라도 너 일 잘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오너라 하면은 전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그날까지 참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에 관해서는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그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지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최 회장님 보면서 나이 많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제 젊은이들에게 네. 최 회장님 보실 때 젊은이들의 60대도 젊은이지만 네네. 그래도 서로 한 30, 40대 네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젊은이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비전을 가져라. 다음 열정을 가져라. 다음에 도전하라. 요 세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장군이 이야기하기로 그 나라 장례를 볼 것 같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 세대 볼 것 같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교육이 국민윤리나 도덕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서 국가관이나 안보관이나 애국심을 갖다 고쳐야 하는데 제안을 또 해드렸고 나라를 읽으면 전부 다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70년간 우리가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도 발전이 됐고 안보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자유민주를 소화하는데 참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고 선배들 그 본을 받아서 일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이 참 평화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 회장님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